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직세크 6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중 무역 분쟁, 북미 정상회담, 신흥국 금융 위기입니다. 참 안으로 밖으로 탈이 많고 노이즈가 많은 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연동돼서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이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그나마 시장을 봐줬던 남북 경협주의 재료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금융위기,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브라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에 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FOMC 금리 인상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뭐 5G 경매도 있고요. 어떤 슈퍼위크 중에서 핵심 변수 가지고 이제 대응 전략 짜보고요. 남북 경협 테마도 최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테마 최신 동향입니다. 자, 트럼프 북미회담 잘 되면 올 가을에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한다. 결국 이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신속하고 일괄이 된 타결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으나 그건 협상이 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협의할 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남북 경협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이슈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싱가포르 만나면 그냥 큰 내용만 하고 우리 세부적인 건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협이 해제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김정은 트럼프 비핵화 합의 수준은 기본 틀 대 극적 타결이다. 그러니까 기본 틀, 야 우리 그냥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너는 비핵화하고 나는 그냥 너네 체제 보장해줄게. 요즘 요렇게 하는 게 기본 틀이고 극적 타결은 뭐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다 짜는 거죠 한 번에. 근데 이런 일괄 타결이 힘들고 기본 틀만 합의할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차익 실현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유엔 제재도 풀어야 되고 뭐 정전 협정도 평화 협정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 속에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관련주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산림 개발 뭐 그게 관계 없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통일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공단 재개와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 협의가 안 되면 한국은 북한의 국제 제재와 무관한 북한과 이제 교류가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북한과 교류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정정 선언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과 미군이 한 번에 일괄 타결해서 이제 정전협정까지 문재인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을 불러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급 효과도 더 예전보다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 모두 싱가포르로 출발했고요. 지금 도착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세 개의 북미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요 테마별로 이제 종목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이 중에 그 개성공단 가스관 비료 백신만 횡보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 중입니다. 가스관은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죠. 러시아 협력 때문에 잠깐 횡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 건설, 신재생, DMZ 관련은 뭐 지뢰제거, 평화공원,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지뢰제거 퍼스텍만 좀 올라가다 내려왔죠. 고위급 회담 때문에. 근데 부동산 이제 부동산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실현 가능한 것들만 이제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개발 이건 이제 남북 제재 무관한 남북경 1순위죠. 그리고 이제 건자재가 이번에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북한 인프라가 북한 통신, 의료 지원 하락을 했고요. 이제 물류 역시 남북 경협하면 물류가 빠질 수가 없죠. 물건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굿보, 토탈소프트, 동방, KLN, 서호전기, CAT, 대한통운이 관련주인데 횡보하고 있고요. 의료지원 앞에 있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이제 현대그룹주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사, 현대상선, 현대로템, 현대건설 하락을 했는데 북한과 유대 관계가 큰 가장 큰 그룹입니다. 그룹사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이크 대응 전략 이제 남북 경협주 한번 보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높은 경협 테마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미 급등한 실현 가능성 낡은 테마는 주의를 하자.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 중에 시간이 남북 경협이 안 풀리면 못하는 것들은 힘들다는 거죠. 실제 수혜 가능한 대형주 중심 접근하자. 산업재, 건설, 기계. 이제는 건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류가 된다면 건설이고요. 건설과 기계고 관광, 업종 중심으로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반응하자. 지금 뭐 지난주에 뭐 북한이 카지노를 투자를 요청했다 해서 미국에 요청했다 해서 카지노를 잠깐 움직였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짧게 1박 2일 뭐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2박 3일. 그러니까 스윙으로 접근하자. 1, 2주 정도 보유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투자 시에는 계속 말씀드리면 돌발 악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것도 투자다. 손절 라인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빅 이벤트를 앞둔 슈퍼위크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월 증시, 6월 증시에 나눠드렸죠. 6월 증시는 남북경협 때 나머지 4개 업종이다. 이제 IT 업종, 산업재, 중국 소비재, 금융업, 그중에 금융업을 가장 최선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경협이 쪼그라들면 이 나머지 4개가 커질 거고 북미회담 결과에서 남북 경협이 되게 잘 되면 이게 커지고 나머지 4개가 쪼그라질 겁니다. 이해 가시죠? 현재 장세는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판다. 요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외우시겠죠? 자, 단적인 예로 금융투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승 구간이고요. 이게 하락 구간입니다. 5월 초부터 5월 초에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 5월 한 23일까지 쫙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은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 SK하이닉스 실적 계속 좋아졌어요. 근데 저 왜 빠지냔 말이죠. 하락 구간에. 팔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자, 5월 10일부터 이게 SK하이닉스 수급표인데 5월 25일까지 주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계속 샀죠. 기관이. 보험도 사고 금융투자 사고 투신도 사고 경영도 사고. 근데 5월 28일부터 금융투자 계속 팔아댔습니다. 연기금도 팔아댔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단타를 친다. 금융투자가 단기간 매수하고 단기간 매도하는. 특히 이제 금투자가 그런 금융투자와 투신이 단타 성향이 있죠. 연기금은 약간 장타 성향이 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또 지금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박스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일단 이제 크게 환경 먼저 보시죠. 유가, 국채금리 계속 보고 있죠. 일단 유가가 65불인데 오펙과 러시아 원유 생산량에 대한 증대 기대감이 있으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가는 100불까지 예상이 됐는데 60에서 70불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도 2.94. 자, 하반기 금리 인상이 2회에서 1회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적인 확률이 높고요. 환율도 1077원으로 이제 됩니다. 다만 이제 한미 간 금리 급등 이번에 올리면 0.5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 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이 되는데 어쨌든 환율이 뭐 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매크로 지표는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이제 막 이 중에 하나가 막 튀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확률이 적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2개가 있습니다. FOMC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고 대외 변수죠. 북미 정상회담이란 대내 변수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6월 증시를 좌우할 겁니다. 일단 경우의 수 점도표에서 하반기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로 표시를 했을 때 기존과 동일한 거죠. 그럼 총 올해 4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3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남은 금리 인상 횟수가 1회인 경우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위에 2번째는 기존처럼 우리 쭉 간다. 물가 올리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는 지금 속도 약간 빠른 것 같다. 낮추겠다 금리 인상을. 그럼 당연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틀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횟수가 하반기 2회일 때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와 같이 사도 조금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시장은 여전히 관망을 해야겠죠. 근데 한 번이다. 그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중심 업종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타결, 일괄 타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목이나 형식적인 타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구체적이고 빠를수록 우리한테 좋습니다. 증시에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명목조화 한번 하고 우리 세부적인 건 차차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일괄 및 실질 타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 지속세가 가격이 높고요. 그럼 건설, SOC 관련으로 중심으로 매매를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형식 타결이면 남북 경협주 차익전이 계속 될 거고요. 그럼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시면 하반기 금리 인상 1회 플러스 북회 일괄 타결. 근데 금리 인상은 1회 될 확률이 있는데 일괄 타결의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매매를 할 거고, 워스트는 금리 인상 2회고 북해 명목 타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때 이렇게 되면 관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스트 쪽의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딱 하고 금리 인상도 약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6월부터 장세가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제발 워스트로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 시장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요,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 계속 박스권만 지겹도록 말씀드리죠. 남북경협주 조정에 따라서 낙폭 과대 업종, 음식료, 금융, 철강, 자동차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오랜만에 매수를 복귀했고요. 박스권 추세 드디어 이제 상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승 업종을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원재료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첫 번째 가격이 인상이 돼야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럴 때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권이 막 대선 선거가 있고, 작년에 11월부터 농심이 라면값을 올리고 올해 봄에 막 올렸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고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 분기 매출이 실제 잡히는 한 분기 뒤부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는 그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음식료는 수출의 영향이 최근에 많습니다. 특히 뭐 오리오는 수출이 거의 뭐 60%가 넘는 거, 70%가 더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 음식료는 그래서 사실 원자료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음식료가 많이 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가로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미 많이 안 움직이는 건데 좀 움직여서. 뭐 짧게 보시면 하긴 짧게 보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근데 금융업종이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금융업종이 금리가 인상한다는데 계속 못 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행업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으니까 주가가 못 갔죠. 또 이제 시장에 돈은 쪼그라드는데 돈을 만들어야 돼.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를 사야 하나를 판다. 근데 금융업종에서 그런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만드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융업종에 못 갔는데 이런 게 갔다. 그다음에 철강은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이 갔고, 특히 비철 금속이 많이 갔습니다.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 그쪽 원자재 만드는 뭐 그 나라 쪽에서 갑자기 나라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파업을 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철강 쪽 시황도 좋고 비철 금속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갔고요. 자동차도 이제 그 워낙 가격이 많이 빠졌고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완성차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종목이 같다란 말씀드리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다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5주차 증시부터 6월 1주차에 급히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좀 했죠. 일단 외국인이 귀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지수를 방어했고요. IT 업종과 금융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샀죠. 근데 사실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이 매수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봐야 되고, 거래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8조를 못 넘어요. 1위 거래대금. 그래서 상승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식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린 거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없다면 역시 당분간 박스권 장세 또 상단이니까 좀 있으면 떨어지겠죠. 예. 자, 그럼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현대 로템입니다.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고요. 자, 외국인 코덱스랑 ETF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결국 시장을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OCI는 중국에서 그 태양광 관련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OCI도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건 역시 금융, 철강, IT 업종, 납폭 과대주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금융투자 얘는 매도했죠. 뭘 매도했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나마 기관 중에 매수인데 다 보시면 삼전, SK하이닉스 ETF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ETF, 그러니까 시장을 매도한 거예요, 그냥. 그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ETF만 샀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현금을 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이. 우리 개인들만 맨날 주식을 갖고 있지, 이 기관은 현금, 주식, 현금 이렇게 나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삼성 SDI 말씀드리는 건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IT 업종이 대형주가 삼성 SDI입니다. 2차전지 관련이 있죠. SSD도 있고 ESS도 있고.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도 박스권입니다. 증시의 횡보가 있고 경합주 조정에 따라서 IT 중소형주와 이제 전기차 테마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센티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추세 상단에 도달했지만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매수가 부족하다. 물론 이번 주 북미 회담이 잘 되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업종, 반도체 소재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노무란과 일본계 증권에서 뭐 반도체 업종이 18년도에 뭐 과잉 생산에 도달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올해 12%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그러니까 걔네가 틀린 거죠. 일부러 틀렸느냐? 물론 그렇게 해놓고 공매도를 쳐놓고 그런 리포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반도체 장비주가 같고 소재주가 더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OLED를 채택하면서 OLED에 대한 이제 디스플레이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냥 O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네, 전기차. 지금 전기차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기차가 센트가 굉장히 조정도 많이 받았고, 센트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따 뉴스에서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3주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화면이 좀 그런데요. 잠깐 보시죠. 자, 일단 지금 거래 대금 보시면 그 거래 대금이 거의 5조 원 됩니다. 이제 됐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매매 공방으로 1일 거래 대금이 5에서 6억 원대로 이제 지수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5조 원대로 와 있고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읽지를 못하네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은 정체, 상승 여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보시면 제가 다 팔고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금융투자가 바이오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바이오주는 말씀 안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스코가 6월 초에 있어서 이제 기대뿐 많은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겁니다. 재료가 먹히지 않는 업종인 거죠. 자,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시장은 숨고르기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3차 무역 협상이 교착상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삐걱거리는 거에 따라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연동되기 때문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브라질도 헤아라가 급락으로 이제 금융 혼란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그 글로벌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는 거죠. 근데 우리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같이 다닌 친구가 잘못하니까 너도 주식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미국 나스닥이 신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 S&P 500과 달리 애플, 넷플릭스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IT 업종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IT 업종에도 이제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다시 주목받는 전기차다. 일단 유럽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답니다. 성장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전기차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5G랑 같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거래액은요 계속 정체돼서 한쪽을 사면 한쪽을 파는 상황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증시는 그래서 상승보다 횡보 확률이 높으며 하나 사면 하나 팔아야 되니까 횡보 확률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시총 대형주 수급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벤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6월 FOMC. 북미 정상회담은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은 북미 정상 6월 FOMC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느냐 가파르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까지 합의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개가 중요한 변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는요 6월 핵심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개별 테마 중심으로 남북 경협이나 뭐 전기차나 뭐 5G 이런 게 단기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계속 박스권이니까 어때야 된다? 목표 수익률을 1, 2월에 비해서 절반 이거 몇 달째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런 시장에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매매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냐? 그럼 이를 쉬다가 언제 들어오느냐? 주도 업종이 나올 때. 사실 일반적인 개인이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죠. 사실 지금 장세에서 개인이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쭉 주도 업종이 나와서 갈 때, 아, 나도 거기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개인인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아, 이번 주는 진짜 원고 쓰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도 뭐 양이 너무 많아서 막 아까 파워포인트 막 잘 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녹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한 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